그런데 최근 부친상을 당한 한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제주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재선 김한규 의원인데요. 사설구급차를 50만 원 주고 구했고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해 8시간 가까이 헤맸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 알려진 얘기고요. 그런데 제가 방송 전에 직접 김한규 의원과 통화를 해봤더니 본인은 아버지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보다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김종석의 빨간 전화입니다.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하셔서 현실을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 현장에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일하고 계셔서 거의 번아웃 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겨우겨우 이분들의 희생으로 버티고 있는 건데 이게 관리된다라고 착각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고위당정 회의 때 얘기했다는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려진 얘기, 저 의미 얘기보다 먼저 그거부터 해볼게요. 서영주 대변인. 네.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응급실 22바퀴 돌았다. 이 얘기도 했었었는데 김한규 의원의 부친, 거동이 불편했던 의사 아버지가 50만 원을 주고 사설구급차를 이용했고 응급실에 갔지만 자리가 없어서 밤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도착했는데 본인이 정말 찾았던 병원을 갔더니 7, 8시간 지나서 아침 날이 밝았더라. 뺑뺑이 돌았고 겨우 찾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셨다. 일단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보면 이게 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김한규 의원이 본인의 부친의 돌아가시는 사연까지 얘기하게 된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특히나 김한규 의원의 부친은 이제 그 의대를 졸업하시고 개원의까지 하셨던 의료계에서 인맥이 없던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이 응급한 상황에서 7, 8시간을 병원을 돌다가 치료를 받았고 그 부분이 결국에는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응급이란 게 뭐예요? 처음에 일단은 그 골든타임에 있어서의 병이 발생했을 때 응급 진료를 통해서 초기에 이 병을 잡아놓은 다음에 전문의들이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치료가 들어가서 최대한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어떤 이런 그 위급한 사안들이 더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말하자면 최일선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본인도 병원을 가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병원을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라는데 어느 나라 병원을 갔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병원을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국민들과 다른 병원을 가셨나?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는 것들은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용산의 대통령의 어떤 의료 개혁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은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여야 마찬가지 없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뜨리고 가고 일단 국민의 건강한 생명을 지키는 선에서 예. 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내 말이 무조건 맞아라고 우기기보다는 예. 한 걸음 물러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자존심과 어떤 개혁의 어떤 속도도 조절하는 것들이 대통령의 따지고 보면 책무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얘기하다가 저하고 직접 통한 김한규 의원은 때로는 격앙되고 분노도 했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현실 인식이 잘못됐고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의료개혁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서영주 대변인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중재안을 내놨으면 적어도 야당 말은 안 듣다고 치더라도 한동훈 대표에게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오늘 김한규 의원이 저희 빨간전에 했던 그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죠. 정치인들은 선비적인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실제로 상인적인 어떤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 하더라도 실제 국민들이 희생된다든지 국민들이 피곤해한다든지 국민들이 힘들어하게 될 경우에 옳으니까 당신 따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개혁에 공감하면서도 뭔가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집권자의 저는 임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상황에 대한 판단을 보면 지난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이 총선 때도 보면 현실적으로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현실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정보와 이게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이미 당에서는 정말 100석 하기 힘들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본인은 아니다. 지금 140석, 150석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주변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인식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이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지난번에 이제 뭐 이 사과값이 올라갔을 때 농협 현장에 갔을 때 그쪽에서 다 이렇게 세팅하고 했을 때 예. 그때 상황과 지금 이 의료진에서 들려오는 이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응급 전문의들 좀 전에 이대 목동병원 나왔지만 이대 목동병원이 이쪽 서남권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48시간 주 48시간 휴무를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더 이상 8명의 지금 이 전문의가 지금 6개월 동안 완전히 쉬지도 못하고 넉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48시간 휴무를 한대.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라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문을 열어놓고 의사가 한 명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의사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죠. 나머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공의가 없고 뭐 그다음에 이제 심장 전문의나 이런 사람들이 콜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면 예. 문제는 이걸 상황을 달리 볼 텐데. 숫자로만 보면 직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부산 엑스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100석을 넣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에 저는 제일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언론이 보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남궁희 박사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한 대통령이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제대로 된 실질적인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판단이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든지 속도를 늦추면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정말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닙니다. 추석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추석 때 사고 안 난다. 저는 정말 어제 경악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추석 때 사고 안 난다.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날지 안 날지. 저는 그런 단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방송 전에 통화를 했던 직접 통화를 했던 김한규 의원 이 얘기도 덧붙였어요. 이런 상황인데 의사들에게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지금 극한의 상황에 몰렸는지가 두 눈으로 확인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그래도 병원이라도 찾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했다. 병원을 원망하고 의사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추가 요구를 할 수도 없었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아까 이제 이현정 의원께서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 추석 때 응급 대란에 대한 대비책 얘기 비판도 하셨는데 다음 한번 보겠어요. 어제 그 경증 중증 환자, 특히 경증 환자는 응급실을 가급적 찾지 말아달라는 취지 얘기를 어제 대책으로 내놨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부분도 논했었는데요. 김기용 부대변인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150%에서 250% 그러니까 원래 그 응급실 진찰료보다 한 2.5배 올리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대책은 맞는 건지 저는 좀 그 근본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네. 대응책 중에서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뭐냐면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 굉장히 아팠을 때 우선 응급실에 가려고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주더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실손보험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게 돈을 통해서 비용을 통해서 경증 환자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측에서 하는 게 다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밤에 아플 때 응급실을 갑니다. 근데 제가 아이가 어느 정도 아픈지에 대한 제가 감이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이 정도는 다음 날 와서 치료를 받아도 괜찮다 하면 안심하고 올 수 있고 예.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응급실 체계는 뭐냐면 경증이든 중증이든 그 판단은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증에 대한 어떤 기준을 중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내가
굳이 야간에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을 좀 보여주고 때로는 예. 전화상으로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증상을 얘기했을 때 그거를 뭔가 소위 말해서 가름말을 잘 타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경증 환자나 그다음에 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폭력 환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진료 거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어떤 경증 환자의 정의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응급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수술을 하다 보면 본인의 어떤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부터 봤을 때 어떤 그 수술이 안 됐을 때 어떤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권한까지 좀 주고자 하는 어떤 정부 측의 어떤 노력도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동시에 얘기는 고려해야 되겠지만 뭐 물론 2주간 추석을 앞두고 응급 대란이 진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혹은 정부 당국이 내놓은 대안치고는 많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와서요. 일단 김기웅 부대변인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앞서 저희가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의 대통령의 활동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이번 의료 공백 사태,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 한 기자의 질문, 한동훈 대표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의료개혁 관련해 최근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르게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한 대표는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때도 반대 입장을 했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이 연기된 것도 이참 껄끄러운 한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그리고 당과의 소통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여당이 당 정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뭐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뭐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꾸며보긴 했는데 아까 대통령 얘기 중에 우리 당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하고 저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하고는 연락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월요일 날 최고위원 할 때도 인요한 최고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입장을 전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30일 날 원래 예정됐던 이 대표와 이제 지도부와의 만찬도 먼저 저 원내대표한테 전화해서 취소 사실을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와 가깝고 친한 사람들과 통하는 거 아니면 지금 사실의 핵심은 뭐냐면 예. 결국은 당 대표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소통의 창구를 얻는 게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 쭉 말씀 보면 한동훈의 한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잠시만요. 말씀 그래 죄송한데 주로 그럼 추경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소통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건 제가 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건 가장 그 만찬 취소 소식이 3시간 한 대표가 알고 있는 3시간 전에 추경 원내대표가 알았다는 걸 보면 뭐 그런 것 같고 예. 또 인요한 최고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라든지 예. 등등을 보면 글쎄 이제 한 대표하고는 뭐 통화를 안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이렇게 소통이라는 게 한다 그럼 뭐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구하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과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예. 다른 주변인들과 뭐 이야기를 해봤자 그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측면이 저는 있고 오늘 답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비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쾌감이 좀 드러났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일간 신문들, 아침 신문들의 대체적인 사설들 제목을 보면 응급실은 대란 위기인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감정 싸움만 하고 있냐라는 취지의 비판 글이 꽤 많았어요. 서영주 대변인. 네.
오늘 윤 대통령의 얘기 중에 당정 문제 없고 원활히 소통 중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라고 질문을 했는데 당정 관계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는 건 글쎄요. 이번 의료개혁이 뭔가 어쨌든 풀려야지 국민들도 뭔가 안심을 하고 그게 보수층이든 뭐 어느 측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여당 대표잖아요. 서로 협력해야 될 이 대상이고 한동훈 대표와 오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법무장관 임명할 때 우리 한동훈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썼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워딩에서 나오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말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과 긴밀하게면 우리 당 속에는 따지고 보면 추측건대 추경호 원내대표나 인요한 최고위원 정도 언론에 알려진 부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데 한동훈 대표와 텔레그램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텔레그램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체리따봉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경직돼 있는 지금 단어를 씁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편하게 돼야 될 부분인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무슨 자유민주주의까지 갑니까? 그거는 그냥 건강한 당의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예.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그 대표와 이 결정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을 보면 식사를 취소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국민의힘 연찬에 늘 가셨는데 이번에 안 갔습니다. 뭐 잠시 뒤에 그러니까 만나보겠지만. 이 두 가지를 보면 예.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중에는 불쾌감이 첫 번째고요. 두 예. 번째는 버거운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예. 상대하기가. 대통령은 지금 권한을 갖고 있는 따지면 행정부의 수반이고 예. 따지고 보면은 1인지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한동훈 대표가 직원연의 대표지만 본인이 오랫동안 같이 밑에 데리고 있으면 일을 했던 사람인데 예. 굳이 앞에 앉혀놓고 폼 넓게 좀 굳이 좀 쓴소리를 하더라도 앉혀놓고 예. 한동훈 대표 생각이 왜 그래? 나 좀 곤란하게 이런 넓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지도자나 대통령의 모습일 텐데 예. 이만한 거를 가지고 따지고 보면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불쾌하다는 건 삐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 폼이 좁은 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건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대하기가 좀 버겁고 아니면 조금 시기 질투까지 제가 이제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행동들이 조금은 좀 사적이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결정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대통령으로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순화를 하려고 하면 또 중간에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을 약간 물타기도 하시면서 하는데 하실 말씀 또 다 하신 것 같아서 일단 뭐 제가 추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시각이니까.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거다라고 했는데 원활히 소통 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의료개혁의 입장차 두 사람이 가장 차원이 다른 갈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이 얘기는 총선 때부터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뒷얘기가 하나 알려졌습니다. 총선 폭망할 때 예. 그때 4월 1일 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셨어요. 4월 담화에서 대통령이 유연한 모습을 보일 줄 알았어요. 예. 기대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도 나 이렇게 하면 비대위원장 못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직 그만두겠습니다라고까지 용산에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 뭐 그래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뭐 타협의 여진이 있다라는 한 줄 바뀌고 예. 그냥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게 옹졸하다. 모든 당대표와 결국 싸우시거나 예. 모든 당대표에게 삐지시는 것 같아요. 여야 가리지 않고도 그렇고 특히 자당의 네. 대표들과 공정하게 사이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잠깐만 시간을 돌려볼게요. 총선 바로 직전 4월 10일 총선 직전 4월 초에 사퇴 의사 밝히면서 의대 직원 유연하자 2,000명 고집하지 말자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물론 한두 줄 넣긴 했지만 당시에 가장 대척점이 있었다. 그 이런 부분이겠죠. 그 수도권에서 낙선하신 분들 또 뭐 여기 뭐 제가 그 과거 얘기 꺼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기 김기웅 부대변인도 계시고 인천에 출마하셨다가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여러 분들이 물론 뭐 여러 악재들이 있었지만 4월 초에 그 의대 직원 문제가 뭔가 실타래가 꼬이면서 현장 민심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당시에도 한동훈 대표가 배수진 쳤는데 그걸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도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선거 4월 1일, 4월 예. 10일 앞두고 이제 채 일주일 조금 남은 상황에서 저희도 대통령의 어떤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는 존중하고 뭔가 좀 유연한 상황이 좀 나오기를 바라게 어떻게 보면 그때 국민들 앞에 그다음에 표를 얻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실이 어렵고 복잡하고 굉장히 병원 가기가 힘들고 그러면 즉자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유연한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고 그랬는데 4월 1일 때 그때 나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개혁은 어떤 증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보다는 이 증원 문제는 가되 필수 의료의 어떤 지원 부분을 강조하고 방점을 거기에다 두겠다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떨어지고 났고 예. 그렇다면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적인 요소가 좀 덜하고 예. 뭐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뭔가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아닐까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가 2026년, 7년, 8년 계속 선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만약에 또 나선다고 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당내에서 이거는 굳이 왜 하냐. 개혁 방향은 좋은데 힘들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개인의 어떤 인기나 대통령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이거는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과정성에 있어서의 강약 조절이나 아니면 시기 조절은 필요하지만 예.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왜냐 한동훈 대표가 선의를 가지고 했지만 지금 의료계 입장은 뭐냐면 지금 의료계에서 입장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백지화하고요. 심지어 더 줄이자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반면 뭐 말씀 죄송합니다만 일부 의료계, 일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중재안에 대해서 뭐 100%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내용을 표력한 것도 맞습니다.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여야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2,000명 얘기하다가 1,500 얘기했고요. 예. 통일된 안을 가지고 2026년 논의하자고 했는데 통일된 안이 없어서 그렇다면 통일된 안이 없어도 그냥 논의하자고 했는데 의료계에서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26년에 그 정원에 대해서 유예를 하자는 건 아예 늘리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의 어떤 선의가 알겠습니다. 도리어 상대 의료계의 어떤 지금의 어떻게 보면 같이 하고자 하는 논의 테이블에 앉고자 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상황을 공고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의 특히 의료계획에 대한 시선차, 시각차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오늘 대통령의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현실 인식과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을 둘러싼 여러 파열음들 얘기까지 오늘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세 번째 기자회견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인가요? 예. 오늘 오전 그 대통령이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오후에는 보신 그대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야당에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장관이기도 했는데 일단 이제 장관의 임명이 됐습니다. 네. 국회 동의는 끝내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뭐 역사관 그리고 뭐 다른 실질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제대로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논외로 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노동 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파업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교섭권 자체가 없거든요.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어떤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무조건 불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 수장이 되신다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민노총은 김정은의 뭐 도움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런 가압류, 압류 견디지 못하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하는 노동자들 상대로는 자살 특공대라고 언명했습니다. 이거 온당한 노동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럼 노동계와의 화합, 협치 어떻게 이 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이 인적 가동할 수 있는 풀이 좁은 게 아닌가. 능력 있고 국민 눈높이에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있는 것인가와 관련한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에 사인을 했다는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